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요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그 증권 쪽에 전문가분이 네. 저희 이제 오늘 초대 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네, 오늘 이 서학개미들이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인데요. 네. 우리 베가스 풍류계 닉네임 갖고 계신 네. 임성준 대표. 텔레그램에 팔로워가 무려 9,000명이나 됐다고 하시는 분인데. 와. 자, 우리 임성준 대표님 모시고 네. 이번에 CS2022에서 나타난 투자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연찮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세요? CS를 갔는데 네. 어떤 지인을 통해서 네. 라스베가스에 있는 주식을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잠깐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주식이요? 만나고 싶다. 전 주식도 안 하는데? 했더니 갑자기 만나셔가지고 네. 당신은 왜 자꾸 B2B 이상한 것만 자꾸 페이스북에 올리냐. 그런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걔네 다 먹을 거예요. 미국 주식 시장 보라고 1등부터 10등 중에 테크가 90이야 했더니 저분이 한 말씀 하셨죠. 네. 그걸 알면서 주식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구나. 저 주식 안 하는데. 그래서 한 3년째 욕먹고 있고요. 아직도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자기도 합니다. 그거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있잖아. 네. 여기서 잠들 때 미국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미국 천재들이 일을 해서 주가를 높이니까 미국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베가스 풍요객이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방송도 하는데 또 유료로 또 해. 유료로 해.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신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한 7년 정도 CS 가셨는데 네. 그 CS에 나온 주식 상장된 미국 기업 있죠. 네. 그걸 꼼꼼히 돈 다음에 CS가 딱 끝나면 페이퍼를 작업해가지고 유료로 이렇게 팔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테크 기술 흐름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 중에 주식에 관심 없더라도 워낙 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또 미국에 이제 라스베가스 살고 계시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좀 전문가가 보시기에 주식의 눈으로 이번에 CS는 어땠는지 약간 그거 좀 하려고 좀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류교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임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어떠셨어요? 일단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는 찐빵. 예, 2017년부터 제가 이제 6년째 CS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는 일만 못하다. 이런 느낌이 좀 혹평을 많이 하셨어. 받았어요. 혹평을. 예, 그런데 일단은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 이제 참가한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네네. 그러면서 어떤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키노트라든지 내지는 자체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이제 방송한 그거 말고는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게 없었다. 약간 좀 실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트렌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트렌드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중세 때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아시죠? 네네. 일단 미지의 세계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두 군데로 이제 나가고 있다. 영과 일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화고 예전부터 이제 꾸준히 시도는 했지만 냉전의 산물로 남아있는 우주 이 두 가지가 이 CS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보시기에 진짜 이번 물론 이제 우주 관련된 것을 처음에 이제 관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봐도 이제 실제는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저 CS 애들이 막 키워드 했다고 해서 막 거기 가보면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제 스마트 시티도 한다고 했는데 갔더니 허당이야. 아무도 없었죠. 예, 없었죠. 그럼 이제 밀려고 하는 거죠. CS 쪽에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 시티 쪽까지도 하고 싶다. 근데 일단 이번에 우주 관련된 한국도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CS에서 이제 우주 관련된 전시 했다고 하는데 보시기에도 이제 그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주목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시도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 2017년에 이제 CS 참가했을 때 딱 느꼈던 게 알렉사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스피커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인공지능용 스피커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다음부터 이제 업체들이 막 담아내기 시작했잖아요. 그쪽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홈이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화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네. 우주도 일단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뭐, 제프 베조스라든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리차드 브랜슨은 이 세 명이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전에 냉전의 선물이었잖아요. 네네. 누가 빨리 로켓을 쏴가지고 첨단 기술을 보여주느냐. 하지만 이제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마 주식들도 이제 상장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인공위성이 되지 않을까. 아, 인공위성. 지금 뭐, 예, 테슬라의 CEO인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스타링크에 12,000개 위성을 쏘올리려고. 네. 저기에도 위성으로 이제 쏘올리고, 그리고 아마존 전 CEO였던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몇천 개 이제 인공위성을 쏘올릴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시장에 이제 상장은 돼 있죠. SPC라는 이름으로 버진 갈라틱도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려가지고 일단 통신을 먼저 연결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져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3대 통신업체하고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게 올해 아마 진행이 되고 그걸로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로켓 발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또 조달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지 않을까. 지금 시에라 스펙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보시기 말은 우주 스페이스긴 한데 실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저궤도 위성 한 다음에 통신 쪽으로 들어간다 보면 그리고 실제는 뭐 저기 일론 머스크가 또 구글하고 손잡아가지고 그 위성에서 쏘면 데이터 유선에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클라우드 GPS 같은 연결이 경우도 글로벌하게 많이 또 활용이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아 향후에 보시기에 이제 아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회사들과 이런 위성 저궤도 위성을 쏘는 이런 새로운 우주주로 보이는 회사들 간의 충돌이나 이것도 향후에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뭐 한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다 일단은 막아줘. 거기서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거다. 한국은 저기 뭐 이동통신사 망하지 않아. 관료들이 같은 편이야. 다 분명히 이동통신하고 같이 하라고 손잡을 거야. 아, 그래요? 네, 여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네. 한국 정부에서 막아주면 괜찮겠지만, 네.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전 세계를 다 자기들이 이제 통신망에 집어넣겠다라고 고민하고, 아마존, 그,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만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미국만 보고, 통신을 이제 전 세계를 자기들이 먹겠다. 보통 이제 스케일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천재들 같은 경우에 네. 아, 이게 규모가 다르네요. 네. 생각보다 다르네. 그 보시기에 이제 요즘 전기 자동차 쪽도 핫한데 주식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는 뭐 LG 화학 이제 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지금 뭐 SK 그룹도 이번에 거의 가서 뭐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고 있던 것 같은데 실제 SK도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떤지. 시장은 넓어지겠지만 이제 블루오션이 아니라 아 오히려 완성체 업체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으로 조금 있으면 변질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일단은 많이 일단은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네.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미국 주시장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네. 전기차 시장도 몇 년 전에 미국은 이미 이제 개화를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 비싸서 못 사겠다. 그렇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가 우리 도항구 기자님한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도항구 기자님은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그냥 흘러 보내시더라고요. 아니 한 기로도 안 들었어. 아, 네. 그, 뭐, 간단히 정리하고.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또 조만간 이제 또 이제 그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유료 보고서는 또 자랑해야 되잖아. 언제 보고서 나올 보고서는 거야?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며칠 걸릴 것 같고 일단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단은 뭐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보고서기 때문에 네네. 그냥 나와 있는 뭐 기술 동향이라든지 트렌드를 쫓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네네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거 하나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느 주에 주목하라. 아, 요런 정도는 이렇게 던져줄 수 있잖아요. 아, 그건 그 보고서에서 이제 알아보시면 네,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아, 네. 우주에 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주?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영과 일로
이루어진 메타버스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 그럼 네네. 뭐 스스로 리서치를 찾을 수도 있고 이제 제가 보는 뭐 인사이트도 있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네. 한국은 네, 진짜 그건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한국은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되게 열풍이에요. 근데 실제는 글로벌 보고서라든가 나오면은 해외는 약간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뭐 한국은 워낙 또 초소 인터넷 인프라도 있고. 근데 이번에 또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뜬금없이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근데 실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주주 메타 결정 밑에서도 모빌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진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 가상의 세계에 관련된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일단은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메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타버스 시장은 이제 게임 시장이에요. 아, 게임- 그렇게 바라보고 있군요. 게임 내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고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또 게임 엔진 있잖아요. 언리얼하고 네네. 유니티가 유니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에픽 게임즈가 이제 네. 상장이죠. 비상장인데 텐센트 가격이 투자나 그렇죠. 10% 정도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게임 업체들 좀 이제 포커스 맞출 필요도 있고요. 아, 그러면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NFT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라든지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 뭐 명품 업체들도 막 그렇게 가상 세계로 이제 뛰어드는 기업들 나이키도 거기서 이제 신발 판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네. 뭐 공익임 산달도 아니지만 네네.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뭐 제가 갔어야 이게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오늘도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대신 여러분들은 뭐 우주에 관심,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약간 이런 게임 쪽 엔진,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네. 이제 포커스를 거기에 많이 관심 맞춰요. 가져봐라. 왜냐하면 거기 독과점이거든요. 아, 이쪽은. 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